자, 토론회 좀 볼까요? 재밌는 토론회가 많습니다. 자, 우선은 저기 광주 광산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민영배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금 지지율 60%를 넘겨서 더 이상 여기가 격전지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기도 했는데 쫓아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낙연 새로운 미래 후보입니다. 자, 낙연이 형 고생 많이 하시는데 지금 조사 결과를 보니까 어떤 거는 15% 미만으로 나온 조사 결과가 있더군요. 15% 미만이면은 선거비 절반은 본인이 감당을 해야 하는 건데. 네. 자, 그래요. 우리 낙연이 형을 좀 만나러 가야겠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너무 궁금한데요. 자, 낙연이 형 나와주세요. 아까 이제 민주당을 이렇게 어쨌든 뭐 광주 시민들이 봤을 때는 분열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뭐 나무 정당까지 제가 뭐 이래라 저래라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그런 따가운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우선은 저는 24년 동안 열린우리당도 가지 않고 국민의당도 가지 않고 민주당을 지켰습니다. 왜? 김대중 정신이 너무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민주당은 김대중 정신이 사라졌습니다. 더구나 호남 출신 중진들이 몰살당했거든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낙연 후보 주도권 토론 진행해 주십시오. 네, 우선 민영배 후보님과 김용재 후보님 그리고 시간 되면 안태우 후보께도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영배 후보께요. 이번에 민주당은 지역구 단일화로 진보당과 연대를 했고요. 또 준위성정당이라고 하신 더불어민주연합에 3명을 배치를 해서 진보당의 원내 진입을 돕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손을 잡은 건데요.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진보당은 한미동맹을 인정치 않으려고 하는 정당인데 그런 세력과 손잡아서 정권 교체에 도움이 될까? 만약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 이 질문입니다. 예, 한미동맹을 인정치 않는다는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아마 그것을 이번 새로운 비례연합정당을 창당하는 과정에서 그런 이념을, 그런 그 방향을 고집했는지까지는 더더욱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 한미동맹을 인정치 않는 세력이라고 하더라도 각각 이 연합체 안에서는 자기 목소리를 어느 정도 낼 수 있겠죠. 이것이 윤석열 독재 정권을 심판하는데 혹은 국정을 운영해 가는데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정치적으로 저는 그 소수의 세력이 이런 주장을 설령 한다고 해서 대한민국 정치가 그렇게 크게 흔들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가 지금 정확하게 이런 내용을 들고 나오고 그걸 조건으로 들어왔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네,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다는 걸 여러 번 강조하고 그렇습니다. 있어요. 예. 네. 그러나 진보당은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해체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그 전신이었던 통합진보당의 종속적 한미동맹 해체라는 표현을 완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같은 얘기죠. 김대중 대통령은 빨갱이라고도 몰렸지만 늘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한미동맹은 대한민국의 운명이다라고 하셨는데 이런 연대를 김대중 대통령이 보셨다면 아마도 놀라셨을 것 같아요. 뭔가 정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예. 네. 그 다음에요. 우리 민영배 후보의 공약 1번 중에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임기 종료든가요? 그런 표현이 있죠? 임기가 되지 않더라도 네. 예. 어떻게 하는 겁니까? 헌법을 개정해서 임기를 단축합니까? 아니면 몰아냅니까? 크게 보면 두 가지 방식이 있을 겁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헌법 개정을 해서 임기를 단축해서 지금 5년 임기로 되어 있는 걸 대통령 그 중임, 4년 중임으로 네. 가면서 네. 임기를 약간 단축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까지 국정을 해온 걸로 보면 탄핵 여건이 아주 성숙해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면밀하게 따져서 해당하는지 본 다음에 만약 그런 상황이 있다면 그런 조치를 취해야겠죠.
네, 탄핵 얘기를 그동안에 극구 자제해 왔거든요. 민주당에서는 지도부가 누가 탄핵 얘기하더라도 지도부는 공식 입장이 아니다 이랬는데 선거철 되니까 갑자기 얘기를 많이 해요. 혹시 선거용은 아닌지요? 그건 당 지도부하고는 저는 탄핵 얘기를 오래전부터 해왔었습니다. 네. 당 지도부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지금 선거철이어서 정말 거기까지 제가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네, 네. 우리 안태욱 후보께 여쭙게요. 김용재 후보께는 질문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민주당과 야당들이 이토록 탄핵 얘기를 많이 한다면 의석이 많으면 그냥 탄핵이 그대로 발의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그것도 저는 함께 논의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떤 대응 방법이 있을까요? 첫째, 뭐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만은 방금 이낙연 후보님께서 말하자면 다수당이 과반수 이상이 넘어서 3분이 아마 이 이상이 넘어야 될 거예요. 그렇게 돼가지고 그게 뜻이 합해진 의원들이 합류를 해서 탄핵이 발의가 된다면 그 말씀이시죠? 아마 저는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어느 정권을 떠나서 두 번 다시 이런 국민적 또 시대적 비극이 한 있으면 가지만 더 되겠습니까? 여쭤볼게요. 네. 안 후보께.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후보들 사이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탈당 요구가 나오잖아요. 안 후보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건 아주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요? 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저 낙엽이 형 참 엉뚱하시네. 한 두 가지 포인트에서 제가 좀 황당하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이 말을 했어요. 자기는 김대중 대통령 노선이 좋아서 열린우리당이 안 가고 새천년 민주당이 남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자랑입니까? 그래서 그 새천년 민주당이 2004년에 뭐 했어요? 3월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시도했잖아요. 그게 당신이 잔류했던 민주당에서 한 일이야. 그 열린우리당 그 정치인들이 인정받아가지고 152석의 의석을 얻게 됐고, 물론 그 이후에 열린우리당이 뭐 잘된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근데 그 민주당에 남아있는 것이 옳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열린우리당도 우리 민주시민들이 뜨거운 의지를 모아가지고 또 아울러 당시에 탄핵반대 집회, 노무현 대통령 탄핵반대 집회는 그 자체로도 굉장히 중요한 민주의거였거든요. 이제 탄핵을 추진했던 양반이 열린우리당이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좀 이분이 우리 편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게다가 우리 편에게 표를 요구하는 그런 사람 맞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진보당에 대해서 색깔론을 살짝 제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진보당과 손잡는 거에 대해서 김대중 대통령이 살아있었다면은 과연 동의를 했겠는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김대중 대통령은 항상 통합, 연합의 정치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거대 정당인 민주당이 이런 작은 진보 정당에게 많이 양보하라고 항상 평소에 말씀하셨어요. 아니 지금 진보당이 무슨 반통일을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반민족적인 어떤 노선을 갖자는 것도 아니고 우리 그 사실은 통일에 대해서 협조하지 않고 한반도가 계속 분단 상태로 남기를 바라는 미국, 이런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할 말은 하고 미국이 마음에 안 들어 하더라도 우리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해야 하는 건데 한미동맹을 강조하면서 진보당과 함께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진보당을 빨갱이로 보는 거지 한마디로. 그렇게 협력하고 쓰고 연대해야 될 그런 정당을 그렇게 빨갱이 취급하니까 당신이 민주당에서 활동할 공간이 좁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뭐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김대중 대통령 아마 자기가 지금 김대중 대통령의 대를 이어서 호남의 맹주일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응? 아까도 살짝 그런 얘기 했잖아요. 지금 민주당에서 호남 인사들이 엄청나게 홀대를 받고 있다고. 야, 여기서 또 자기 총선에서 덕 보려고 지역주의를 또 들먹입니다. 황당한 일이죠. 이런 그 이낙연 씨는 너무나 낡은 사람입니다. 이낙연이에요. 낡아가지고 이낙연.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광주에 여러 어른들이 있었는데 하도 와가지고 폼을 잡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한 분이 큰 소리로 너가 김대중이냐? 이렇게 한마디 하셨다는 거야. 너가 김대중이냐? 예, 아이고 참. 자 이번에는 경기도 하남갑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추미애 후보가 나온 곳인데 추미애 후보가 윤석열 정권을 지역구 현안 논의하는 자리인데 또 시원하게 또 발랐습니다. 상대 후보는 윤석열의 어떤 정치적 경호실장이라 할 수 있는 이용인데요. 자, 하남갑 후보자 토론회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년간 무엇을 했나 이렇게 보면
장밋빛 공약만으로는 나라를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말이 아닌 실천이 중요하고요. 현대 정치는 가버넌스가 필수입니다. 국회에는 입법권과 예산권이 있습니다. 미래 행정 통합의 경우만 하더라도 특별법을 만들려면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가 법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국회가 법을 안 만들어도 여야 간의 합의 정신이 중요한 것이죠. 이번 총선에서 과반 의석 만들어주면 실현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다. 예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 총선 앞두고서 1천조가 넘는 공약을 남발하고 있죠. 대부분 국회 승인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죠. 윤석열 정부가 R&D 예산처럼 지방교부금도 대폭 삭감을 하고 국회에서는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감시를 제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고요. 우리 하남의 지역 경제도 나라 경제가 망하는데 하남 경제가 멀쩡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남의 일자리도 만들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 운영을 잘 못하면 국민이 지역 어디에 살든 함께 심판을 해서 나라 기강을 바로 세워서 국회가 제대로 견제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가장 강력하게 윤석열 정부와 제대로 싸워온 유일한 사람이 저 추미애입니다. 그래서 추미애가 이 하남에 온 것입니다. 네, 이용 후보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다. 네. 추미애 후보님야말로 동문서답을 계속 하시는데요. 여기에 김일성 대랑 서울대랑 교환학생 추진한다고 말씀하신 바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아직도 입장 변함이 없으신지 첫 번째 질문이고요. 자, 두 번째 감북동의 그린벨트를 미사일에다 쓴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자, 여기 보시면 추미애 후보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에 국토 보유세 걷어 전 국민에게 배당금을 줘야 된다. 토지 공개념을 구체화하는 개헌 작업에 착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이어가겠습니다. 토지 공개념은 이미 헌법에 있는 것인데요. 제대로 실현을 안 하는 것이죠. 오히려 개발업자들의 배만 불리는 개발로 인해서 LH나 공기업도 땅 장사에 급급한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감일 신도시 보면 아직 분양 안 된 곳이 많은데 교통난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공영 주차장도 제대로 확보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공영 개발을 한 신도시만 하더라도 이렇게 땅 장사 먼저여서 토지에 대한 효율적인 이용이 공공성이 좀 강화돼야 된다 하는 그런 국토의 효율적 이용은 헌법에 이미 명시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토지 공개념은 엉뚱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지금 평화 위기 속에서 자꾸 정북몰이 하고 있고 또 전쟁 위기가 있다 이렇게 국민들이 알고 계시는데 우리 후보자가 이 지역 토론회 지역 발전을 책임지겠다 하시면서 그렇게 마치 정북몰이처럼 그런 질문을 하는 것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개발 제한 할 수 있는 시가와 용지 물량을 현재 시장이 미사 위주로 다 써버려서 오히려 감북동 일대나 감일지구에는 큰 피해가 있다라는 것은 이 시장이 주민에게 제대로 소통하지 않고 알리지 않고 시의회에도 알리지 않는 그런 자료들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다시 확인을 하신다면은 우리의 이 군부대 용지, 학교 용지 다 써버렸다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추미애 후보의 발언을 들으셨습니다. 역시 노련한 정치인. 뭘 해도 단박에 소화하는 정말 정치 베테랑이죠. 네, 추미애 후보가 이번에 당선이 돼서 국회의장이 되면은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근데 국회의장이 그냥 단순히 명예직이 아니라 명실상부하게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국가의전서열 2위로서 행정부에게 할 말하고 딱 협조할 것은 협조하지만 아니다 싶은 거는 또 선을 그을 수 있는 김진표 같이 저렇게 자리만 차지하고 밥값을 못하는 그런 인간과는 차원이 다르죠. 윤석열이가 못 견딜 거예요. 네, 못 견딜 거고 윤석열에 대한 탄핵, 임기 단축을 위한 개헌 주저하지 않고 밀어붙일 겁니다. 자, 추미애 국회의장으로서의 포스를 또 기대해 봅니다. 자, 이번에는 양평여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도 지금 격전지인데요. 최재관 후보,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국민의힘 김선교 미션킴을 상대로 해서 막 아주 집요하게 몰아세우는데, 야, 양평 고속도로 여러분, 이 얼마나 심각한 사안입니까? 네. 근데 김선교가 이걸 추진을 했었죠. 김선교가 여러분 의원직을 상실해서 현재 의원 신분으로 선거를 치르지 않아요. 그런데 의원으로 앉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단 말이죠.
물론 이제 김선교가 의원직을 잃은 거는 이 본인의 귀책도 있어 보이는데 본인은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저기 회계를 담당한 그 사람인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 사람 때문에 하여간 의원직을 잃은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국회의원 선거에 나갈 때 본인, 사무장 그리고 회계 담당자 이 세 사람. 그러니까 후보는 모르고 뭐 사무장이나 회계 담당자가 부정을 저지르면은 그 의원직을 잃어요. 그 경우에 미션 팀이 김선교. 자, 한번 양평으로 한번 또 가볼까요? 네.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교 후보는 지난 총선에서 본선거 부정선거로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5월 18일 날 대선을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을 했죠. 근데 양평에 사시는 또 여주에 사시는 많은 분들이 아직도 국회의원인지 그렇게 혼돈을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여기 우리 김선교 후보의 페이스북 대문입니다. 이것을 지금 몇 개월째입니까? 그 판결 나고 의원직 상실하신 지 지금 10달, 11달이 지나도록 여전히 여기 보시면은 여주 양평 국회의원 김선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허위 사실 아닙니까? 이러면 선거법 위반으로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의원직 박탈당하고도 의원인 것처럼 우리 여주 양평 주민들에 대해서 속인 것에 대해서 사과하실 용이 없으십니까? 저는 누차 우리 여주 시민 양평 국민에게 사과를 드렸고요. 저의 부덕의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입니다. 부덕의 페이스북. 소치입니다. 잠깐만요. 제가 앞으로 그게 아니라 3년 동안 이 페이스북에 여주 양평 국회의원 김선교라고 현재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여쭙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본인 페이스북이고 이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알겠습니다. 그럼 그 정도 하고요. 모르시는 이거 허위 사실로 고발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것은 뒷면은 현장이 답이다라고 출판 기념회 하셨죠. 지난해 11월에 하셨나요? 여기 출판 기념회 본인이 쓴 자서전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은 자서전 57페이지에 서울 양평 고속도로와 관련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선 시급한 것은 경기도 하남시 가밀동에서 양평군 양서면을 연결하는 4차로 신설도로 공사를 조속히 착수하는 것이다. 이거 원안입니다. 본인의 자서전에 원안으로 조속히 착수해야 된다고 적혀 있고 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어떠한 정치적 이유도 국민의 편의와 안전성보다 우선할 수 없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저랑 김선교 의원의 의견이 똑같습니다. 그럼 김선교 의원은 이 자서전처럼 이 양서면으로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것이 본인의 속뜻입니까? 잘 그건 알아보셔야 돼요. 우리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양평 서울간 고속도로는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이미 강화 IC 설치하고 그리고 아니, 이 자서전에 중부 내륙 고속도로에 연결되는 겁니다. 본인이 쓰신 거 맞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만하시고요.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서전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김선교 후보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대안을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었다고 유튜브 채널에 가서 말씀하셨는데 이거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당협위원장 또 이렇게 국회의원 시절에 또 우리 최재관 후보가 강화면이라는 데 가서 강화 IC 설치 건의를 받고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그리고 정동균 군수와 인수 알겠습니다. 인수 여전히 설치를 생각하시는 했고. 걸로 이해하고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 신고 내역을 보면 21대 때 우리 김선교 후보 4억 6천 신고하셨고 24년에 4억 9천 신고했는데 늘었습니다. 근데 재판 받으시느라 한간에 변호사비가 꽤 많이 들었을 것이고 선거비 보전받은 거 1억 8천 반납하셨을 텐데 한간에는 뭐 변호사비가 5억 하면은 6, 7억이 재산이 줄었는데 어떻게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남 개인 사정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했으면 좋겠고.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도권 토론 주어진 시간 4분 모두 다 사용하셨습니다. 네, 그래요. 집요하죠. 최재관 후보. 정말
무섭습니다. 김선교는 뭐 대충 시간 때우려고 나온 것 같은데 뭐 안 나오면 뭐 벌금 낸다고 하니까 아이고 제대로 집요하게 캐물었습니다. 사실 답변해야죠. 근데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고 그냥 아유 시간아 빨리 가라 그 마음인 것 같아요. 양평고속도로 관련해서 이 미션팀 지금 어찌 보면은 양평고속도로 그 비리의 정점으로도 꼽힐 수 있는데 김건희와 함께 말이죠. 저렇게 뻔뻔스럽게 그래도 내가 이긴다. 네가 아무리 뭐 질문을 1000개를 해봐라. 내가 그냥 생무시해도 나는 당선된다. 이 마음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대구 가서 이재명 대표가 그랬잖아요. 잘못하면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심판을 해야 다음에 잘한다. 수도권 의원들은 그렇게 한다. 근데 대구에서는 그냥 무조건 뽑아주니 여러분이 홀대를 당하는 것 아닌가 이런 말씀을 했단 말이죠. 자, 하여간 미션팀은 지금 거의 오차범위 안으로 좁혀졌어요. 최재관 후보가 국민들에게 좀 유권자들에게 신임을 얻고 당선되는 그런 영광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분당으로 가봐야죠. 바이든 날리면 김은혜가 나온 곳입니다. 김병욱 의원이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바이든 날리면 무엇이 진실이냐라고 물어봤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김은혜 후보 그러면 바이든 날리면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까? 지금도 날리면으로 생각하십니까? 이제 대답해도 됩니까? 네. 저는 의원님께서 주관적인 이야기를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총선은 분당의 미래와 대한민국의 장래가 걸린 선거입니다. 여기에 정쟁을 끼어드시고 또 주관적인 표현으로 사실과 관계없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제가 이것을 정정하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뜻을 이어받아서 기업에 가서 받았던 그 자료에 그 기업분들이 누군가 경쟁 후보가 찾아왔던 이유로 다른 경쟁 후보한테 압박을 받았다면 그 얼마나 기업들은 살기 어렵겠습니까? 그냥 목표를, 시선을 주민분들께 맞춰주시면 안 될까요? 그냥 시선을 저를 보지 마시고 분당 학부모님들이 그리고 많은 어머님, 아버님들의 고통으로 돌려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사실 솔직히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이 질문하실까 고민했는데 30초 지나서 말씀드리는데요. 역시나 하셔서 조금 아쉽습니다. 바이든입니까? 날리면입니까? 저는 정쟁에 대한 답변은 정쟁이 질문하지 아니고 않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이 토론은 분당 주민을 위한 토론입니다. 후보님. 의원님께서는 그 토론에 바이든 집중해 주시기 날리면 바랍니다. 논쟁으로 인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그 당시에 5% 이상 떨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 큰 책임이 있는 분 중에 하나가 저는 김은혜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그 당시 날짜와 여론조사 그리고 여론조사 기관에서 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했을까라는 평가 보고서를 보면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을 모시는 참모라 그러면 대통령의 지지율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되며 그 발언 하나하나가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스스로 인정을 하면서 행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 국민들을 전부 다 청력을 테스트하게 만든 바이든 날리면 지금도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 그러면은 저는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아니다 생각합니다. 이미 홍보수석은 떠난 상태입니다. 바이든입니까? 날리면입니까? 의원님, 제가 이렇게 여쭙겠습니다. 최근에 여론조사에서 의원님께서 저에게 여론조사가 뒤지는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의원님께 그동안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그동안의 선거활동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준엄한 심판을 여론조사를 통해서 하고 있으니 후보직에서 사퇴하시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논리가 의원님에게 합당하겠습니까? 결국은 의원님께서 이 토론을 신성한 토론을 주민들께 우리가 어떻게 공약을 내서 분당을 발전시킬 것인지 어떻게 행복한 분당으로 다시 꿈과 명예를 되찾아올 것인지 30초가 그것에 지났습니다. 초점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30초 지났습니다. SRT 공약에 대해서 특별한 내용 없이 SRT 오리역 신설 이렇게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저는 정치인이라 그러면은 책임 있는 자세와 대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SRT는요, 현재 상태 SRT로는 오리역 신설이 불가능하다는 게 저 김병욱이 국회에서 공부한 결과입니다. BC가 0.16으로 나왔습니다. BC 0.16이라는 것은 아무리 의지를 보태고 우리가 노력을 한들 1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김병욱의 대안은 SRT의 복복선화를 통한 오리역 신설입니다. 2027년쯤 포화 상태가 되는 SRT를 복복선화를 통해서만 오리역 신설이 가능하다는 게 김병욱의 답입니다.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주도권 토론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네. 근데 왜 끝까지 안 파고드나, 병욱이 형? 아니, 제대로 대답을 못한 거 아니에요? 김은혜가? 근데 왜 그렇게 그냥 넘어가시나 싶네요. 예. 뭐 어차피 답변을 안 할 것이 확실하니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저것만 보더라도 바이든 날리면은 저 친구들이 지어낸 얘기예요.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 맞다면은 저렇게 답변을 회피할 이유가 없지.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뭐 엉뚱하게 뭐 여론조사 결과 질게 뻔하니까 그만두라고 하면은 그게 타당한 얘기냐? 아니 뭐 무슨 얘기에다 갑자기 그 얘기가 나왔어요? 아유, 정말 한심합니다. 한심해요, 진짜. 이런 것들이 지금 뭐 국회의원 되겠다고 저러고 있는데 양심은 물론이고 기본적으로 이 말주변도 없는 인간들, 이런 인간들이 참 뭐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겠다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이 가스라이팅에서 언제 헤어나오실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헤어나오기 힘들어서 그렇게 그 사람을 당대표로 세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분당 정신 차려야 한다 이런 얘기합니다. 김은혜가 되긴 어렵지 않겠어요? 저는 뭐 그래도 분당이 도시인데 지금 보수들도 윤석열에 대해서 넌더리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뭐 좌우전선이 명확하게 구분된 것도 아닌데, 네, 그렇습니다. 자, 눈 뜨면은 이제 사전 투표하셔야 되는데 사전 투표하실 때 여러분들 팁이 있습니다. 이게 사전 투표가 그 지역구별로 후보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이제 투표할 곳을 투표용지를 출력을 해준단 말이죠. 그렇게 찍어가지고 봉투에 넣어서 그 지역구로 이제 보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봉투에다가 그 양면 테이프 붙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봉합을 해야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귀찮다고 양면 테이프 덮지 않으면은 그 무효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봉인하지 않은 상황에서 열려있는 채로 그렇게 해가지고 집어넣으면은 온놈이 언제 와서 바꿔놓을지 어떻게 알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붙이셔야 됩니다. 붙이셔야 돼요. 그 점 분명히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외 투표. 그렇죠. 관외 투표에서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아닌 다른 곳에서 투표하실 때, 관외 투표하실 때는 반드시 봉인하셔야 합니다. 그 점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봉합하지 않으면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 기껏 투표하러 갔다가 내가 한 투표가 무의미하게 돼버리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반드시 투표하실 때 양면 테이프로 붙이시기 바라겠습니다. 붙이는 거 안내해 주냐고요? 예, 어려운 일 아닙니다. 모르면 물어보세요. 그렇잖아요. 내 표가 무효가 되면 얼마나 황당해요. 예. 자, 반드시 문의하시고 그렇게 해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안내해 줘요. 자, 여러분,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각 지역 판세, 254개 지역구의 판세, 궁금하신 곳 말씀해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뭐 궁금하신 지역구 있으세요? 궁금하신 지역구 없으신가? 사실 뭐 판이 많이 굳어지긴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뭐 안심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광주 서구 궁금하시다고? 광주 서구. 광주가 궁금하신가요? 광주는 무조건 민주당이 됩니다. 송영길 대표 나오는 곳. 제가 봤을 때는 송영길 대표가 옥중 당선될 그건 낮아요. 네. 사실은 이 광주 호남이 전략적인 선택을 하는 곳이거든요. 그 윤석열이가 위협적으로 느끼거나 굉장히 불쾌하게 느낄 선택지가 바로 조국혁신당이 됐죠. 근데 굉장히 위협적으로 느낄 것은 호남에서 민주당 지역구 후보를 다 당선시키는 것 아닐까요? 분산시키지 않고. 부산 서구요? 광주 서구라고 하지 않으셨나? 네. 부산 서구. 예. 부산 서구. 서구가 서구 동구를 말씀하시는 거죠? 서구 동구. 많이 어렵습니다. 서구 동구. 많이 어려운 지역이에요. 부산 진구 갑 서은숙 후보가 나온 곳이죠. 기대해 볼만 합니다. 여기는. 지금 많이 올라갔어요. 기대해 볼만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뭐 몇 퍼센트 포인트 격차로 앞서고 있다느니 뒤지고 있다느니 뭐 동률이니 이런 말은 하지 않고요. 여러분들께 아주 쉽게 한마디로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울산 남부 갑 전은수, 예, 전은수 후보. 그 오차범위 아닌데, 오차범위 안 맞나? 하여튼, 좀,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 방문 이후로는, 많이 떨어졌어요. 그 점을 좀,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겠네요. 사하을 같은 경우, 많이 어렵네요. 참, 너무나 좋은 후보인데 말이죠. 네. 격차가 너무 벌어졌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막판 뒤집기 기대하겠습니다. 저는 안성 가볼까요? 안성은 좋습니다. 기분 좋아요. 예, 고향갑도 좋습니다. 경기도 오산 한번 가볼까요? 오산이 나쁘지 않습니다. 오산도 나쁘지 않아요. 예, 그리고
동대문 갑. 서울에서 안 될 만한 곳은요, 강남 서초 정도예요. 강동구 다 이길 것 같고요, 제 느낌. 예. 송파병 정도는 확실히 이길 것 같은데, 송파을 같은 경우 여론조사 결과가 썩 좋지 않아가지고, 송파에서 된다면 그 두 군데인데, 송기호 변호사가 나오신 곳 말이죠. 네. 장경태 후보가 나온 곳, 네, 뭐, 나쁘지 않습니다. 예. 강남 3구 중에서 강남 서초 지역, 그래서 강남을 빼고는 서초을 홍익표 원내대표가 나온 거기도 살짝 기대해 볼 만합니다. 네, 당선이 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좀 저는 부정적으로 보는데. 안산갑 양문석 후보 문제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 레거시 미디어들이 아무리 열심히 비난을 하고 물고 뜯어도요, 이런 건 잘 안 먹혀요. 예, 그래서 게다가 또 아직 우리가 그 사태의 전말을 모르잖아요. 그 부동산 관계한 일. 예? 의혹만 제기하면서 막 한 사람을 무지하게 때리고 짓밟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언론들이 말이죠. 이게 지금 얘네들이 거의 뭐 사냥, 게임 하듯이 지금 특정 정치인들에게 야, 우리가 이렇게 밟는데 네가 계속 있을 거야? 빨리 죽은 척이라도 해.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 깡패들이에요. 깡패 새끼들이에요. 이게 절대 여기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휘둘리면 다음에 또 다른 사냥감을 찾아다닐 거예요. 절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건 정의의 원칙 차원에서도 안 되는 겁니다. 예. 김준혁 교수, 네, 영향 받지 않고 있어요. 그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동작은 이제 앞서 보셨습니다만은 동작갑은 김병기 후보가 그 승세를 굳힌 것 같고요. 류 삼영 후보는 추세상으로는 나쁘지 않습니다. 저는 이변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송영길 후보, 네,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당선은 어려워요. 민주당에 다수 의석을 줘야 윤석열에게 실질적인 타격이 가능하다. 이런 민심이 모아져 있는 것 같아요. 호남 같은 경우 송영길 전 대표 참 훌륭한 분이고 검찰개혁에 있어서는 정말 진심이 있고 열정이 있으신 분이지만은 지금 신당을 창당해서 그렇게 옥중 출마를 해가지고 당선되기를 기대한다는 거는 글쎄요, 그 참 어려운 일입니다. 기장군 최태경 후보, 제가 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닮았다고 말씀드렸죠. 네. 여기 기대해볼 만한데요? 기대해볼 만합니다. 이렇게만 말씀드릴게요. 예. 배색이 짙다? 글쎄요, 그건 까봐야 알 것 같습니다. 해볼 만합니다. 안산을 기면, 안산 관련된 자료가 있나요? 제가 지금 찾고 있는데, 네, 뭐 걱정 없습니다. 안산은 전반적으로 아주 밭이 좋아요. 네. 서산 조한기, 충청남도지요. 여기도 참 해볼 만한데. 상대 후보 성일종도 만만치 않습니다. 네. 부산 금정 박인영. 죄송합니다. 왜 이 자료는 없지? 예, 이건 좀 여러분 MBC 여론조사 들어가셔서 검색해 보시면은 그게 나올 거예요. 제가 지금 소개하고 있는 이 판세는요, 그 일반 여론조사하고 많이 다릅니다. 표본 수도 많고요. 여러 가지로 뭔가 아주 객관적인 그 현지 상황을 알 수 있는 데이터를 갖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해운대 갑 정권 실세인 주진우가 국민의힘 후보로 나왔단 말이죠. 간단치 않습니다. 간단치 않은데 그래도 뭐 절망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해운대가 말씀드렸고, 한민수 강북을 매우 좋습니다. 매우 좋아요. 김민석 후보 영등포, 네, 여론조사와 비슷하게 간발의 차이입니다. 근데 한 번도 여론조사에서 진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뭐 유권자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이원목 용인갑, 네, 어렵죠. 네, 용인갑. 그 윤석열하고 같이 사진 찍은 거, 그걸 외벽에 건 거, 그거 갖고 아마 후회를 할 겁니다. 네, 답변해 드렸죠. 포항 북구 TK 지역에서 당선될 곳은 없다고 보시는 게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지역에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경상북도 지금 보고 있는 중인데 어디 갔나? 네, 이건 어렵습니다. TK는 구미을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뭐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는 게 마음 편할 수 있어요. 물론 그분들이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당선이 된다면 그건 또 다른 문제가 될 텐데, 네.